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 이런 건 범죄다라고 하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만족이 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법을 위반한 것이냐. 그래서 맞다라고 하면 이제 책임성을 또 따져보는 거고. 자, 그런데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요. 위법성이 사라지는 경우. 첫 번째가 우리 전에도 살짝살짝씩 했었지, 그지? 정당 행위인 경우, 또 정당 방위인 경우,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위법성이 사라지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돼요. 위법성이 사라지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야. 그런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책임성을 이제 위법성을 만족시켜서 이건 법에 위반된 거야. 그런 경우에는 책임성을 따지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비난할 가능성이 이 사람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뭐 형사 미성년자다. 네, 우리 민법하고는 살짝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 10세 미만인 경우를 보통 이제 책임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요거로 이렇게 형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이 통용이 되죠. 그리고 형법에서는 항상 요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돼요. 형사 미성년자는 우리가 책임성이 없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아요. 형사 미성년자는. 너희들은 형사 미성년자 아니야.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지, 그지?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또 강요된 행위이거나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한 행위일 수도 있죠. 또는 심신상실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심신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체 일부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그런 사람. 요거랑은 좀 달라요. 심신미약자와는. 자, 심신상실자는 의식은 있어. 근데 정신장애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한 거야. 그래서 자기 행위를 갖다가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민법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제 금치산자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심신상실자의 경우. 그런데 심신상실의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장애 정도,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잖아. 여긴 좀 약한 경우야. 이보다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그냥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책임성은 있어. 하지만 좀 약간 형을 좀 줄이는 감경사유에 해당이 되는 게 심신미약자와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해둬라. 심신상실자는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 사람이 저지른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심신미약자가 저지른 행동은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아. 단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좀 줄여주는 감경사유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건 범죄다. 이렇게 정해진 범죄다라고 되어 있고 위법성을 띠고 있고 책임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알아둘 것은 뭐냐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 건지 형벌의 종류 있죠. 뭐 징역, 금고, 구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먼저 말하면 징역이라고 하는 거 징역. 이거는 노역을 부과하는 거. 일을 해야 돼. 자, 그거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자. 자, 범죄의 성립요건이 나와 있어요. 범죄의 성립요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 범죄 성립의 3요소.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된다. 범죄라고 정해져 있어야 돼. 이건 범죄다라고. 그 다음에 위법성을 떼야 돼요. 책임성을 떼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성 조각사유가 딱딱 떠올라야겠지, 그지? 자, 어쨌든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는 말은 뭐냐? 법률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민식이법에 따르면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자,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요구하는 거야 우리 얘들아. 위법성 조각 사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요 부분 요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만화 그림처럼 나와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예야. 자, 이 무지막지한 깡패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네. 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 맞을 줄 알아? 하고선 멱살을 탁 잡았어요. 칼도 들고 있네. 으악! 하는 행위가 나오고. 자, 생명과 같이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뭐 이 사람이 막 칼로 위협을 하잖아.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탁 친 행위가 여기 나와 있죠. 정당 방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때린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먼저 칼 들고 위협을 했잖아, 그지? 이런 경우가 이제 정당 방위에 해당이 되는 거야. 때렸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당 방위다. 방위 막을 방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정당 행위가 나와 있어요. 정당 행위. 자, 정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요. 야, 내 핸드백 하면서 얘가 지금 갖고 막 도망가고 있죠. 제가 잡았어요. 데려가세요. 자, 봐. 현행 범인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잡은 거야, 얘가. 그죠? 현행범이니까 얘가 체포한 거야. 다른 사람을 막 잡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 뭐 신체의 자유를 갖다가 막은 거다. 신체의 자유를 뭐 훼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행범을 갖다가 체포한 경우 법령에 근거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이제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정당 행위. 현행범은 체포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긴급 피난이에요. 긴급 피난. 자, 긴급 피난의 경우 이런 거는 있잖아. 얘들아, 얘를 조금 알아두면 적어두거나 해두면 좋아. 약간 멈추고 적어두는 것도 방법이죠. 자, 긴급 피난이 나왔어요. 갑자기 막 달려든 거야, 개가. 쾅쾅 하면서 막 엄청나게 큰 개가 막 달려들었어. 그래서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긴급 피난에 해당이 된다. 남의 집에 이렇게 누구지 하고 있지, 그죠? 남의 집에 침입하면 원래 주거 침입죄잖아. 근데 이 개를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긴급 피난에 해당이 되죠. 우리 민법에 할 때도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봤었지. 그 다음에 자구행위. 자, 얘 돈을 떼맞고 도망가는 사람을 발견한 거야. 공항에서. 그래서 어딜 가려고 하면서 잡았어. 네,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주 매우 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인 거야. 그래서 이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 사람이 안 그러면 해외로 떠나버리면은 이 사람을 갖다 잡을 길이 없어지니까 그게 이제 자구행위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제 자전거를 언제든지 타셔도 괜찮아요. 하고 막 말하고 있죠. 정말요? 했어. 마음대로 타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지고 가는 거야. 네. 이거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웃 주민이 자신의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집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꺼내오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두 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네. 쭉 나오죠. 자, 쭉 읽어보면 돼. 좀 멈추고 봐도 좋고. 자, 이 교과서에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이쪽 부분을 살짝 멈추고서 좀 적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쪽 부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쪽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고의인 경우에만, 네, 고의인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지고 과실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범죄가 뭐냐? 사회적인 유해성도 있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띠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위법성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위법성 조각 사유. 지금 교과서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여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법성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를 위반하였는지를 따지는 조건인데요.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대부분 법질서의 관점에서 부정적이고 위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의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따라 철거가 예정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처럼 업무로 인해 또는 법령에 의해 행한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길을 가다 맹견을 만나 급히 다른 사람의 집으로 피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긴급 피난에 해당합니다. 보통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훔친 도둑을 발견했는데 경찰을 부르는 사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걸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행위를 허용합니다. 이를 자구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권투 선수들이 서로 합의하고 경기를 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허락해서 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합니다. 단, 아무리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해도 친구를 때리는 것처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형법에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